고양시 주민 MC 정현우와 고양시에 대해선 초보지만 관심 많은 MC 이경아. 고양시 명소와 정보를 낱낱이 소개해드립니다. 고양시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명소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MSG 한 스푼 얹어드리는 방송. 본격 고양시 명소 소개 방송 어디 갈 고양.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도심을 떠나서 고양시로 나들이는 어떠신가요? 어디 갈 고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이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갈 고양 MC 정현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명소는요. 고양시 덕양구 원당에 위치한 공양왕릉입니다. 네, 공양왕릉 말 그대로 공양왕의 무덤이죠. 네. 1970년에 사적 제191호로 지정된 역사 유적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왕릉을 둘러보기 위해선 사전 지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무덤이네 하고 대충 훑고 오시는 것보다 최소한 이 왕은 누구인가, 언제적 왕인가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공양왕이 누구인가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러죠. 언제부턴가 저희 방송이 살짝 역사 채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명소도 알고 또 역사까지 알게 되면 일석이조겠죠. 네, 역사 공부 우리 한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양왕, 그렇죠. 고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지난 7회 주제의 명소였던 최영장군 묘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성계와 참 이성계 자주 나와요. 네, 맞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공양왕은 이성계에 의해 즉위됐다가 이성계에 의해 폐위된 비운의 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운의 왕,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위화도 회군. 당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뒤에 자신의 새 왕조를 열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네.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성계는 힘이 없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명분도 세력도 없는 정창군 왕이요. 왕의 이름이에요. 네. 즉, 공양왕을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본인의 권력을 보장받고 싶었던 거죠. 네. 이 말 그대로 허수아비 임금을 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시 고려를 자신의 손안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네, 왕의 권한인 옥세. 네, 도장이죠. 그쵸. 이 옥세 역시 이성계의 뜻대로 찍어야 했으니까 그냥 실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공양왕은 신진사대부였던 신돈의 자식인 바로 전대 임금 우왕을 죽이라는 교서에도 또 우왕의 아들 창왕을 죽이라는 교서에도 옥세를 쾅쾅 찍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우왕은 신돈의 자식, 신돈이 누구냐면은 고려 공민왕 때 승려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비선 실세였죠. 그렇죠. 네, 신돈의 자식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요. 그 역적으로 몰려 죽었던 신돈의 자식이라고 해야지 정통성이 생기니까 이런 교서를 내리라는 도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창왕 역시도 신돈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죽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양왕 자연스럽게 덕이 없고 어리석은 임금으로 폐위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고려 역시 공양왕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만국의 왕은 공양군으로 강등돼 강원도로 유배를 가는데요. 2년 뒤 삼척에서 살해당하고 이후에 이성계의 나라 조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왕이죠. 네, 왕이지만 왕의 뜻과 권력을 펼칠 수 없었던 또 손과 발이 묶인 채 왕자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참 그 삶이 고문과도 같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성계에게 맞설 의지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설 의지도 없었겠죠. 그렇게 왕권이 강한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던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였으니까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딱 꼭 집어서 이성계가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왕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저는 팔로워십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왕이 뭔가 정책을 폈을 때 뭐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죄다 반대, 묻지마 반대. 그런데 정책을 어떻게 필 수가 있겠고 왕으로서의 권한을 어떻게 휘두르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모로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이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능력이 있어도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뭐 왕이 되었지만 능력이 있어도 죽임을 당했던 그런 왕이나 황제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우왕도 우왕이지만 참 창왕 10살짜리인데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신하가 왕한테 그 역적이라고. 일부러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우왕부터 창왕, 공양왕을 세운 거니까요. 네. 참 그들의 머리 잘 운명은- 들어가는 것 같아. 네. 큰 그림을 아주 장기간으로 두고 음. 빅픽처를 잘 세우신 분.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성계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성계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골 출신 무사였기 때문에 그 머리는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도전이 사실 모든 부분에서 조력을 다 해줬으니까. 근데 그쵸. 마지막엔 결국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뭐 책사로서 역할을 다한 거긴 하지만 그 세조 때 한명회가 생각나요. 참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나라의 왕. 조선시대 때 마지막 왕인 순종이 또 생각이 나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고 고려 왕족으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뜻하지 않게 왕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성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자신의 왕조를 열기 위해서 고려 왕족의 씨를 멸족시켰다고 해요. 어이쿠. 아까 우리 공양왕이 왕요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 왕씨들을 아주 왕씨들. 그냥 멸족시켰습니다. 네. 어쩐지 왕씨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방법이 엄청 잔인한데요. 뭘까요? 네, 궁금하시죠? 전국에 어머. 있는 고려 왕족들, 왕씨들을 다 모이게 해서요. 강화도로 향하게 한 뒤 네. 배를 침몰시켜 전원 수장시켰습니다. 아, 잔인하죠. 네. 네. 한두 목숨이 아니라 왕족 전체를 예. 이렇게 네. 참 맞습니다. 매우 잔인한 방법인 것 같고 당시만 해도 그 왕씨들 그냥 뭐 살려준다는 의미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강화도로 이주해 살아라. 목숨 살려줄 테니까 그치. 다른 데 뭐 해외로 보내겠다. 이렇게 알았을 텐데 뭐 제대로 뭐 뒤통수 당한 거죠. 그쵸. 네. 숨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아유, 이렇게 배신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뭐 네. 이성계가 아니라 뭐 그 휘하 책사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성계도 이성계지만은 고려의 신하였다가 이성계한테 붙었던 그 사람들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치. 네. 그치. 자신의 세력을 안정화시키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왕족들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뭐 분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잔인은 하죠. 네, 맞아요. 뭐 새로운 정권. 이때는 또 완전 왕조잖아요. 정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사람, 권력자의 입장. 새로운 왕조의 왕의 입장에서는 반대 세력을 말살시키는 게 우선이기도 하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조금 이러면 안 되겠죠. 분란을 만들지 네. 않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성계에 의해 공양왕과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배지였던 삼척에서 살해당한 공양왕은 그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네. 이곳이 바로 삼척에 있는 공양왕릉이죠. 맞아요. 이게 참 공양왕릉은 고향에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삼척 공양왕릉은 봉분이 총 4개로 네.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 왕의 릉이고요. 그 옆에 2개가 아들의 무덤, 왕자들의 무덤이었겠죠. 마지막 하나는 왕이 타던 말이 함께 붙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당시 두 아들과 함께 묻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아직 젖먹이에 불과했다고 해요. 아이고. 아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네. 생목숨을 네. 생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네, 네.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성계의 아들 태종이 강등되었던 공양왕을 발음 힘드시죠? 네, 공양왕 저도 네. 힘들어요. 네, 이성계의 아들 태종이 강등됐던 공양왕을 왕으로 다시 추봉하면서 능을 옮겼는데요. 네. 이곳이 바로 오늘의 명소 고양 공양왕릉입니다. 네. 고양 공양왕릉 발음이 아유, 잘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태종이 참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한 거 보면 좀 다르게 보이긴 해요. 그쵸?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태종이에요. 고려 시대 때 어느 왕 때였는지 몰라요. 우왕 때 과거에 7등으로 급제할 만큼 엘리트 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유교적인 약간 소양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거 보면요. 네, 고양 공양왕은 어떻게든 봉분이 두 개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이 공양왕, 오른쪽이 순비 노씨가 묻힌 쌍릉입니다. 당시 고려의 전통적인 무덤 형태가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왜소한 특징을 보이는데 공양왕릉은 왕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대부의 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아마 이미 사라진 만국의 왕에게 그 이상의 배려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 그 말의 무덤까지 만들 정도인데 참 저는 불필요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적토마도 아니고. 예. 맞아요. 네. 왕릉 주변의 성물들이 소박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또 고려 공양왕 고릉이라는 묘 표석도 당시에 바로 세워진 게 아니라 조선 고종 때 세워졌다고 해요. 조선 고종 때. 네. 네. 이렇게 조선이 망하기 전까지 500년 동안. 그렇죠. 죽고 나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거죠. 네. 네. 지금도 보면 사람 인적이 없는 야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서 기울어져가는 왕조의 운명을 짊어진 공양왕의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안타까워요. 폭군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사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쵸. 사람이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왕족들 보면은 옛날에 왕이 계승순위에서 조금 밀려난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고 사는 게 그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래야 그쵸. 살 그게 수가 본인도 있고. 마음이 편하고. 네네. 자, 이게 맞아요. 이게 방금까지 삼척 공양왕릉, 고양 공양왕릉. 네. 아, 이거 발음 연습하는 것 같은데. 네. 두 곳을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경아 씨가 잘 말씀드렸어요. 고려 말 조선 초의 교체 시기라서 기록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현재까지도 공양왕의 무덤이 두 개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논란 중에 있어요. 그쵸.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이 삼척에 모셨다가 태종 때 고향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또 우리가 어느 곳이든 역사적 인물로 기억하고 또 그의 생애를 한 번씩 짚어보는 거, 또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네, 현재 강원도에서는 또 3년마다 공양왕릉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2년 만에 살해당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양왕이 그렇게 덕이 없는 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귀양살이 하면서 유배지에서 나름 백성들한테 잘 했으니까 뭐 동정심에서 백성들이 그런 의식, 풍습을 이어온 것도 있지만은 뭐 잘하고 덕을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경아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해보시죠. 경아 씨는 역사를 믿으세요? 아니면 역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역사는 역사를 진실로 본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록관의 생각과 관점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역사를 배우되
그거를 맹신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비판하면서. 그쵸. 비판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거기서 배울 것도 배우는 수용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중도의 입장? 맞아요. 경아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2회 연속으로 고려에서 조선 교체기의 유적지들을 보면서 역사 이야기 나눴잖아요. 참 역사란 것은 진실과 가까운 기록인데 진실로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예, 기록도 음, 그 기록관이 왕의 뭐 편가르기는 아니지만 왕의 편에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 기록의 사실이 또 왜곡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거는 참 신념이 없는 사관. 그치. 승자의 입장으로 기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또 그 네,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네. 쓰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주인공 버프, 음, 음, 게임에서 음. 주인공 버프가 있고 뭐 음. 그렇듯이 태조 이성계도 창업자 버프를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의 뿌리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되 먼저 받아들이되 비판은 나중에 하는 자세가 역사를 그렇죠.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앞으로의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일 참 중요하죠. 어디 갈 고향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시간 나시면 고향의 공양왕릉, 삼척의 공양왕릉 2곳 모두 가보시고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눈 배경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모습을 보고 떠올려 보시기도 하면서 또 비교해 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여행 계획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한 줄, 한 컷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양 왕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디 갈 고향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질문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디 갈 고향 업로드 시간이 변동이 됐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7시에 방송됩니다. 팟캐스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어디 갈 고향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 유튜브에도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검색에다가 어디 갈 고향 치시면 나와요. 꼭 들어주시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어디 갈 고향을 팔로우하시고 댓글이나 메시지 무한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MC들이 정말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진짜 남겨주세요. 네, 꼭 기억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어디 갈 고향 8회 공양 왕릉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아쉽게도 끝이 났습니다. 네.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인데요. 이제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외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목 관리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목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환절기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평소랑 좀 다르죠, 오늘? 아니요.
같아요? 네, 크게 차이 못 느끼는데 원래 본인들만 약간 몸살기 오기 전에 느끼는 그 미세한 느낌들 있잖아요. 뭔가 좀 신목소리 같아. 어쨌든 더욱 추워지기 전에 가을 나들이로 단풍 구경도 하고 공양왕릉으로 걸으면서 산책하기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왔을 당신을 응원합니다. 주말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의 피로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 어디 갈 고향? 네, 고양시를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 소개하는 방송. 고양시가 이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방송. 네, 방송 욕망 넘치는 MC들이 사심을 채우는 방송. 어디 갈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시, 네,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